제 손에 들린 이 낡은 만년필, 겨우 3만 원짜리입니다. 하지만 이 만년필이 100억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냈죠. 믿기 힘드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로 받은 이 만년필은 그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쌀독이 바닥나고 전기가 끊길 때마다 이 만년필을 보며 한숨만 쉬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낡은 만년필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딱 10분만 투자해주세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여러분의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만년필도 깨어날지 모릅니다. 그때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서 여러분의 꿈도 함께 깨워주세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3만 원짜리 만년필이 100억을 써내려간 기적 같은 이야기. 나는 박철수다. 올해 40,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낡은 만년필 하나에 의지해 근근히 살아가는 삼류 소설가 지망생이다. 남들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집 장만할 나이에 나는 여전히 곰팡이 냄새. 나는 반지하 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허황된 꿈을 쫓고 있다. 사람들은 나를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한다. 아내는 몇 년 전 당신은 꿈만 쫓는 몽상가일 뿐이라며 냉정하게 떠나갔다. 어머니는 볼 때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공무원 시험이라도 봐라라며 잔소리를 퍼부으신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내 안에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한 이야기가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 유일한 재산은 낡은 만년필이다. 고등학교 시절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유품이다. 아버지는 생전에 이 만년필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글을 쓰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펜촉이 닳도록 글을 썼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수십 번의 공모전 낙선, 출판사의 외면, 독자들의 무관심. 나는 점점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려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다. 책 읽기와 글쓰기가 성공의 핵심 요소임을 역설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꾸준한 독서와 글쓰기가 어떻게 삶을 변화시켰는지 생생하게 설명했다. 나는 영상을 보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나는 글쓰기라는 행위 자체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그날 나는 서점에 달려가 책 한 권을 샀다. 책에는 성공적인 글쓰기 전략과 실천 방법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나는 책을 탐독하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된 방식으로 글을 써왔는지 깨달았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나의 독서 습관이었다. 예전에는 그저 재미로 소설책을 읽었지만 이제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섭렵하며 지식의 폭을 넓히기 시작했다. 경제, 경영, 역사,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장되는 것을 느꼈다. 다음으로 바뀐 것은 나의 글쓰기 방식이었다. 예전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글을 썼지만 이제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먼저 주제를 정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스토리를 구상하고 캐릭터를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과정을 거쳤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나만의 이야기를 찾는 것이었다. 남들이 흔히 쓰는 뻔한 이야기가 아닌 나만이 쓸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나는 밤낮으로 고민하며 내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시절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다. 초등학교 시절 나는 가난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하지만 낡은 만년필을 물려주신 아버지 덕분에 꿈을 잃지 않고 글을 쓸 수 있었다. 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가난한 소년이 낡은 만년필을 통해 꿈을 이루어가는 성장 소설이었다. 주인공은 나 자신이었고 아버지는 멘토였다. 나는 밤을 새워 글을 썼다. 펜촉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글을 썼다. 마치 아버지께서 내 곁에서 함께 글을 쓰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몇 달 동안의 노력 끝에 드디어 소설을 완성할 수 있었다. 나는 완성된 소설을 들고 출판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결과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의 출판사에서는 내 소설을 읽어보지도 않고 거절했다. 나는 또다시 절망에 빠졌다. 그럴 때 책 저자의 말을 떠올렸다. 책은 유명해지고 나서 쓰는 것이 아니라 유명해지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나는 용기를 내어 내 소설을 인터넷에 연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내 소설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글을 올리자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독자들은 내 소설에 댓글을 달고 공유하고 응원해 주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소설을 읽기 시작했다. 내 소설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소설은 인터넷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설 중 하나가 되었다.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다. 예전에 나를 외면했던 출판사들이 이제는 내 소설을 출간하고 싶다며 아우성이었다. 나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출판사를 선택해 계약을 맺었다. 내 소설은 책으로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내 소설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던 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다. 나는 순식간에 유명 작가가 되었다. 방송 출연, 강연 요청, 인터뷰 등 쉴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아내도 다시 돌아왔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으신다. 나는 낡은 반지하 방에서 벗어나 멋진 집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여전히 낡은 만년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 만년필은 아버지의 유품이자 내 꿈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는 강연회에서 한 청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작가님, 어떻게 하면 작가님처럼 성공할 수 있나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성공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첫째, 꿈을 잃지 마세요. 둘째, 꾸준히 노력하세요. 셋째,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읽고 글을 쓰세요. 책 속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글쓰기는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책과 글쓰기를 통해 여러분도 꿈을 이루고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말을 마치고 낡은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펜촉을 종이 위에 꾹 눌러 썼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이 만년필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만의 낡은 만년필을 들고 새로운 꿈을 써내려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특별한 만년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만년필은 잉크가 말라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제 아버지의 낡은 만년필이 결국 100억의 꿈을 이뤄냈듯이 여러분의 만년필도 언제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댓글창에 여러분만의 만년필은 무엇인지, 어떤 꿈을 써내려가고 싶은지 이야기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